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봅시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해한다.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 법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이 여기 써보고 넘어갈게요. 자, 연산 법칙에는 먼저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아래를 보면 나와 있는 것이 교환 법칙이라는 것인데 왜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다. 지금 요 합집합 기호를 사이에 두고 A랑 그 다음 집합 B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서 자리를 교환하여 써놓은 것이 보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기호를 가운데 두고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자리를 교환했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면 보세요. A 합집합 B 하면은 여기, B 합집합 A 해도 여기. 합집합이라는 것은 A 또는 B에 속하는 원소를 의미하는 거였죠. 눈으로 확인되고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또 그림을 살펴보니까 A 교집합 B,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 속하는 거, 이 부분, 혹은 B 교집합 A 해도 B에 속하면서 그리고 A에 속하는 거, 이 부분.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해줘도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결합법칙이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이 첫 번째 그림, 이 부분에서 색칠된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A 합집합 B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려져 있는 색칠된 이 부분은 집합 C죠. 그래서 A 합집합 B와 C를 합집합해 보면 그렇죠, 다 색칠이 된 자, 오른쪽 요거, 이게 A 합집합 B 합집합 C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번에는 집합 A,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B하고 C 집합을 합집해 놓은 그림이에요. 자, 이 둘을 다시 합집합을 해 보면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고 A 그리고 B 합집합 C를 합집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위아래의 요 두 그림을 비교해 보니까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요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 써놓고 넘어갈게요. 합집합에 대한 무슨 법칙? 그렇죠, 결합 법칙.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문제 1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또 살펴보면 이번에는 교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결합 법칙을 써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색칠을 해보면서 등식이 성립함을 확인할 거예요. 자, 위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상에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잘 성립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왼쪽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결합 법칙이 항상 성립하므로 괄호를 생략하여 요렇게 이 좌변에 있는 형태를 괄호 없이 생략하여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이해되시죠? 문제 2번 역시 수업 시간에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학습할 내용은요, 분배 법칙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벤 다이어그램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 집합 색칠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합집합 C가 이렇게 영역이 칠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둘의 교집합 여기에도 속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에서도 색칠된 부분, 동시에 색칠된 부분을 우리가 오른쪽에 딱 표시를 해놨죠. 자, 이 부분 확인되죠. 두 개의 그림에 동시에 색칠된 영역 교집합.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첫 번째 A 교집합 B의 영역을 색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집합 A와 집합 C의 교집합이 색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의 합집합, 여기에 속하거나 또는 이곳에 속하는 거를 합집합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색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는이기 때문에, 즉 합집합이기 때문에 보이는 영역을 다 칠해주면 돼요. 자, 해서 역시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을 비교해 보니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식으로 보면 이 형태가 등호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배 법칙. 자, 우리가 문제 3번을 보면 역시 또 하나의 등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자, 이 역시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역시 분배 법칙인데, 여러분들 여기 집합 기호인 여기 교집합 기호가 이렇게 각각 B하고 C하고 만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B하고 C를 합집합했던 이 기호는 이 부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3번에서도 이번에는 합집합 기호를 분배해 준 것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각각 B하고 C에. 그러면 그 기호가 여기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교집합이었죠. 이 기호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잘 유의하시고 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3번에 관한 내용은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는 건데 수업 시간에 함께 또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페이지에 보니까 앞서서 배웠던 세 가지 법칙이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첫 번째, 그렇죠, 우리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줘야 하는데, 교환 법칙은 여기 보이는 합집합의 기호나 교집합의 기호를 중간에 두고 집합 A하고 B가 서로 자리를 바꾼 모습을, 서로 자리를 교환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결합 법칙은 보니까 여기 있던 괄호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교집합일 때도 모두가 다 교집합일 때, 여기는 모두가 합집합일 때, 자, 이렇게 괄호의 위치가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분배 법칙은 일단 결합 법칙하고 거의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분배 법칙은 교집합 한 번, 합집합 한 번, 기호가 합집합 한 번, 교집합 한 번, 다른 집합 기호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게 분배 법칙, 같은 게 나와 있을 때 쓰는 거 결합 법칙, 차이점 확인되죠? 해서 다시 분배 법칙을 보면 이 A 교집합 이것이 각각 B하고 C하고 각각 만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결하는 이 집합 기호는 B하고 C 합집합했던 것을 이 위치에 데려와 주면 됩니다. 아래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 예제 1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을 보니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보여라 해서 이런 형태가 제시되어 있네요. 이게 실제로 A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A하고 A 교집합 B를 그럼 A 이쪽 부분에 해당하고 A 교집합 B는 그렇죠. 이 A하고 B의 동시에 속하는 이 부분. 그래서 얘네들을 합집합을 해보니까 다 색칠해주면 되는 거였죠. 합집합은. 그래서 여기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의 결과가 A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